안녕하세요. KNS의 박진아 강사입니다. 저희가 12시부터 언주중 3학년을 위한 내신 설명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점심시간이랑 겹치다 보니까 조금 들어오시는 속도가 조금 늦으신 것 같아요. 저희 한 30초 정도만 더 기다려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저희 채팅창을 보시면은 이제 개강 안내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4월 1일이니까 4월 2일이죠. 언주중반은 일요일부터 개강을 하는데 이제 일요일 오전 9시에서 1시 그리고 월금반, 화목반이 순차적으로 개강을 하게 되고요. 주 2회반 같은 경우는 7시 반에서 10시까지 진행된다는 점. 그래서 학생들이 등원하는 시간이 이제 저희 재원생 기준 정규반 등원 시간보다 2시간 늦다는 부분, 그거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에 조금 더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희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저는 KNS의 박진아 강사입니다. 오늘은 한 4가지 정도로 설명을 간단히 드릴 건데요. 먼저 전반적인 내신에 대한 총평입니다. 지난 1년간, 물론 언주중은 시험을 한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총 3번의 시험 동안 어떻게 좀 흐름이 있었는가와 또 정확하게 저희 1년 전인 작년 1학기 중간고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조금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어떤 기출이 있는지 그런 문제들을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뭐 같이 풀려는 게 목적은 아니고 이제 이런 유형들이 이제 점차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설명드리기 위한 그런 유형별 기출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KNS에서 제가 담당하는 언주중의 내신 수업 자료들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차별 어떤 목표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성하는 어떤 테스트지 그리고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주중 내신을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하면 좋을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좀 이렇게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마치 속담 같죠? 자, 작은 지문도 두드려보고 건너자.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 이거는 이 능률 김성곤이라는 출판사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2학년 때도 좀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이 능률 김성곤이라는 교과서는 대화문과 그리고 이제 제가 소지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대화문이 아닌 모놀로그 이제 혼자 이야기하는 대화문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본문의 앞뒤에 있는 뭐 think and write이나 아니면은 뒤쪽에 가면 뭐 이제 문화적으로 좀 접근하는 뭐 around the culture인가요? 이제 그런 어떤 소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출판사에도 이런 부분은 있기는 한데 특히 이 출판사의 교과서에는 이 소지문이 상당히 앞뒤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화문조차 제가 다른 출판사의 내신 수업도 담당을 그동안도 해왔었고 또 올해도 또 한 출판사는 다른 출판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대화문의 길이와 수준이 굉장히 다릅니다. 다른 출판사들은 아주 평이하게 좀 돌아갑니다. 내용이 아주 단순하고요. 게다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은 하나를 잘 외워두면 다른 것들은 열심히 안 외워도 대략 적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능률김 교과서의 대화문은 앞에 나오는 메인 대화문 한 5개만 저희가 빼보더라도 그 5개가 내용이 다 다르고 그 안에 어법이라던가 어휘의 표현들 또 흐름상 알아야 될 표현들이 다 중요한 포인트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실제로 시험에 내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작은 지문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라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화문과 소지문의 좀 활약들을 주의 깊게 기출을 통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저희 이제 학교에서 받아오는 아이들의 학습지를 보시면, 물론 여러 가지 영역을 받아오지만 대표적인 것 2가지라고 하면 문법과 어휘일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어휘 학습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언주중 내신 하면 사실은 이제 2학년 때도 느끼셨겠지만, 그냥 원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언주중은 내신이 쉽지, 뭐 대치동에 있는 어떤 학교보다 훨씬 쉽지 않나? 혼자 해도 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이미 생각해버린 학생들이나 혹은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1년간 지켜봤더니 애가 혼자 해도 되겠네.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완전히 100% 저는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학원에 있는 다양한 학교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언주중에 내신 기출 난이도를 평균으로 분석해 본다면 예전에는 정말로 중하에 가까웠고요.
최근 들어서는 한 중에서 일부 문항은 중상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중 정도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쉽다 보니까 그냥 다 외우고 뭐 문법 다 평소에 공부했으니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는데 최근 들어서 좀 나오고 있는 출제 경향 중에는 문법에서 문법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휘에서 문법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휘학습지 속에 들어있는 영영풀이 옆에 예문이라던가 혹은 어휘를 설명하는 빈칸에서의 예문들, 이 예문들의 어떤 파생어, 즉 이것이 형용사형은 이렇게 써야 되고 명사형은 이렇게 써야 되고 혹은 이 단어가 이 문장에서 명사로 쓰였고 형용사로 쓰였고 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풀게끔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고 또는 이제 자동사, 타동사에 대한 부분을 민감하게 좀 터치해서 물어본다던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엄격히 말하면 단기간에 3주라는 내신 기간 중에 완전히 무에서 100% 유로 만들 수는 없는 영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학생들이 그동안 공부해 왔던 자신의 영어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짝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3주라는 시간 안에 최대한으로 아이들을 끌어올려서 실제 현장에서는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내신 수업을 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잘 집중해 주시면 되겠어요. 대화문과 소지문 상당히 많고 어려운데 은근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 그리고 어휘 예문에서도 문법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두 가지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좀 그려봤어요. 아쉽지만 3학년 2학기 중간고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주중만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좀 요즘 대세인 것 같아요. 이 대치동에 있는 강남권에 있는 학교들이 점차적으로 3학년 2학기는 기말고사 한 번만 보는 추세로 좀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달 단위로 보기 때문이기도 하죠. 우리 3학년들은 저희 이제 외고나 전사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이제 원서를 내야 되는 그 시기 때문에 기말고사를 저희가 10월 말에 보지 않습니까? 늦어도 11월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달 간격으로 바로 이어지고 뭐 사회 추석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 중간고사는 좀 보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 재작년에는 언주중은 4번 다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3번의 시험으로 끝을 냈습니다.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간고사뿐만은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 서술형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 객관식으로 출제를 했고요. 비중으로 따졌을 때에는 뭐 어떤 하나가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한 건 아닙니다. 문법 독해 또 대화 어휘가 좀 비슷비슷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요거는 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학교도 이렇게 많이 내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한 과에 핵심 문법이라는 게 2개 존재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 2과에 있는 예문으로 예시로 좀 들어드리자면 뭐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와 현재 완료 진행이 한 과에 핵심 문법으로 존재한다. 그럼 이제 그 부분이 당연히 시험으로 나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현재 완료 진행이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뭐 현재 완료라던가 현재 완료 수동태라던가 또는 과거 완료 우리 3과에 나오는 과거 완료를 미리 땡겨서 좀 선생님이 설명하시고 시험에 낸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관계대명사가 what이 시험범위라고 해서 어떻게 what만 내겠습니까? 다른 관계대명사나 혹은 접속사의 쓰임까지 모두 묶어서 시험에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연계되는 문법이 출제되면서 난이도를 높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말고사 좀 볼게요.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2가지의 관건이 있었는데요. 대화문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능률김이라는 교과서는 대화문도 상당히 뭔가 암기하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대화문에서 어법 유형을 출제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안에 있는 문법은 그리고 게다가 그 핵심 문법도 아니죠. 대화문에 있는 문법들은 그리고 대체로 대화문에 있는 문법들 중에 학생들이 좀 간과하기 쉬운 것들이 오형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형식은 정말 심심치 않게 모든 대화문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나의 핵심 시험 범위가 오형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그 불완전 타동사라던가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지각동사 등등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고 있다가 시험에 나왔을 때 당황해서 좀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항상 같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어요. 저희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대화를 결국 물어보는 문제는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화문에서의 핵심 표현을 아이들이 정확히 기억했는가를 묻는 문제긴 했는데 그 활용했던 지문은 교과서에 있지 않은
외부의 지문을 활용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외부 지문이라고 해서 뭐 어떤 타 학교에서 출제하는 무슨 테드를 낸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아주 짧은 어떤 아이들이 읽었을 때 전혀 고민하지 않고 풀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지문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이해도를 가진 건 아니잖아요. 공부하지 않은 부분이 나왔을 때 당황하고 좀 정확하게 집어내지 못하면서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당시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한 문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문제 오류가 발생해서 당시에 제 시험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근데 이런 과정은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 측에서도 노력을 하다가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없었고요. 기말고사 보시면 사실은 이제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는 학교들이 조금 쉽게 내는 것도 추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3학년 과정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고 또 외고나 전사고나 과고나 이제 가는 친구들은 내신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해야 최종적으로 가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체로는 조금 쉽게 내시는 편이에요. 잘하다가 마지막에 비 뜨면 이제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좀 쉽게 내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언주중의 마지막 작년 시험은요. 문법과 어휘의 비중을 상당히 높였고요. 그리고 난이도도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이 지금 계속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그냥 잘 찍으면 되겠네라고 또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간접쓰기라는 영역을 출제하여서 분명히 하나 고르는 건 맞지만 결국 아이들이 서술형으로 한번 써보고 풀어야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도 출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좀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었네요. 그쵸? 그래서 언주중은 시험이 쉬워 라고 혹시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셨다면 또 이 작년의 흐름을 통해 보시면서 아니네,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학교가 조금 노력을 했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작년 1학기 중간고사를 좀 집중적으로 볼게요. 시험 범위가 조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1, 2가 동일하게 다른 학교처럼 똑같이 전체가 다 출제되었고요. 대신 3과에서 본문을 제외한 이 3과 본문이 아마 지진에 대비하는 법으로 제가 알고 있고 문법은 과거 완료랑 접속사가 아마 시험 범위였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법과 그리고 대화문만 중간고사에 포함이 돼서 시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될 핵심 문법만 총 6개입니다. 근데 3학년은 핵심 문법만 나오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계 문법 무시할 수가 없죠. 그리고 2학년 때 배운 모든 문법이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첫 시험치고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양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따로 부교재가 존재했던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나눠주는 주로 문법과 어휘로 이루어진 학습지가 출제가 되었고요. 객관식은 29문항이기 때문에 사실 객관식 100%로 내는 학교 치고는 많지는 않습니다. 20번대에서 끝나는 시험지는 사실 분량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시간적인 압박에 시달리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매년 좀 달라요. 그런데 작년 중간고사만 놓고 보자면 학습지 출제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첫 시험이라서 조금 조율을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선생님에 따라 학습지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많이 출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시험이 쉽게 나올 거니까 나는 50%만 공부할래. 이런 학생은 아무도 없잖아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둬야 시험이 쉬워졌을 때 땡큐 하면서 쉽게 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습지의 출제 비중이 높든 낮든 관계없이 좀 충분하게 학습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 역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퍼센티지로도 한번 제가 표현해 봤는데 지금 영작이 조금 적은 이유는 객관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작을 한번 제외하고 보시면 4개의 영역이 굉장히 균등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소지문이나 대화문은 저희가 대화에 지금 들어갔을 것이고 소지문의 일부는 독해, 일부는 대화로 지금 들어간 형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등한 비중에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까 제가 간접쓰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객관식 100%임에도 왜 영작이 도대체 7%나 들어갔느냐? 왜냐하면 간접쓰기의 형태도 영작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문법이라면 문법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문장을 써봐야 하는 문제들은 영작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출제 유형 중에 좀 봐뒀으면 좋겠는 걸 제가 한 6개 정도는 가지고 왔어요. 그 중에 제가 강조했던 이 언주중 시험의 특징의 가장 첫 번째를 차지했던 소지문 유형에 대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문항을 다 가져온 건 아니라서요. 제가 지문만 가져왔습니다. 둘 다 교과서에, 요거는 교과서에 있습니다. 네, 요 지문은 교과서에 Think and Write에 들어있는, 과거 완료가 들어있는 3과네요. 과거 완료가 들어있는 소지문이고요. 그러니까 문법을 대놓고 물어봐야 하는 지문입니다. 그런데 이쪽 옆에 있는 소지문의 경우에는 학습지에 들어있던 지문입니다. 실제로 능률김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라면 아마 이 라돌체 비타라는 레스토랑에 대해서 누구나 아이들이 알 만큼 한 달이 지났을 때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 지문인데 이 지문은 이과와 관련이 되어 있고 분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지문입니다. 출제 방식은 이런 식이었어요. ABC, B가 여기 있군요. 자, ABC의 빈칸을 뚫어놓고 객관식의 ABC에 들어갈 알맞은 접속사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때 조금 접속사는 쉽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좀 난해했던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 이 지문은 과거 완료를 물어보는 의도를 가진 지문이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지금 과거 완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단원에서 접속사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오히려 접속사를 빈칸으로 뚫어서 물어보시는 형태로 문제를 출제하셨습니다. 물론 접속사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라서 학생들이 접속사에 대한 학습도 이 지문이 아니어도 했기 때문에 고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소지문의 활용도라는 건 대놓고 정해놓은 그 부분에서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본문에서 저희가 어떠한 유형이 나올지 몰라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만 어떠한 유형이 나와도 풀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학습지에 들어있던 라돌체 비타는 저희가 예상한 대로 문제는 출제됐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분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분사의 쓰임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틀린 것들인데 문제는 실제 이 지문상의 분사가 문제로 출제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해당 학습지에서 밑줄 쳐져 있는 분사 외에도 찾아보시면 더 많은 분사가 존재해요. 근데 그걸 조금 미묘하게 바꿔서 출제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amazed는 원래 amazing이었을 텐데 이 부분은 실제 그 학습지의 지문을 수업 나갈 당시에는 여기 나와 있는 selling이나 situated나 여기 selling입니다. 마지막 문제. 이런 문제만큼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은 밑줄이 쳐져 있지 않은 그런 분사에 불과했는데 시험에는 내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떤 유형을 내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핵심으로 다루지 않았던 단어까지도 끄집어내서 문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 그거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지문에서 제가 지금 객관식을 아예 1, 2, 3, 4, 5로 실어놨는데요. 이건 좀 복합이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건 교과서에 정말 곳곳에 숨어있는 글들입니다. 이 능률김 성공 교과서가 정말 문장이 엄청 많습니다. 다른 출판사보다 정말 곳곳에 다양한 문장들이 들어있는데요. 그 문장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밑줄 친 곳에서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 혹은 맞은 것을 고르라는 여기서는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였네요.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문 자체가 어떤 한 단원에서만 나온 것도 아니고 2개 단원 정도 여러 군데에서 다 뽑아가지고 문항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소지문을 통째로 실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소지문 및 짧은 문장들을 여기저기서 가지고 와서 한 문제로 낸 셈입니다. 즉 1번에서 5번까지 연결되지는 않는 글입니다. 소지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밑줄 친 곳에서 요구하는 것도 다 다양한데요.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는 분사구가 명확히 쓰였느냐, 수일치가 이루어졌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데 밑줄이 그냥 의미 없이 쭉 다 그어져 있는 개방형 문제다 보니까 학생들이 알아서 이 used는 맞지, 여기 are은 is를 쓰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타악해서 풀어야 되는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답이 그래서 5번이었는데 너무 재밌는 건 막상 5번은 되게 쉬웠어요. 학생들이 수거 표현을 외웠다면 search와 어울리는 건 for이지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허무하죠, 풀고 나면은. 그런데 이조차도 아마 여기에서 막힌 친구들은 5번까지 가지 못하고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서 함정에 빠져 오답을 골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소지문을 아주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문제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어휘 예문이 어떻게 문법화 되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 예문들은 모두 어휘 프린트의 영영풀이 옆에 있는 예문이거나 아니면 아예 어휘를 설명한 프린트에서의 뭐 빈칸으로 쳐져 있는 그런 예문 프린트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문법적인 부분들을 물어보고 있었어요. 여기는 아마도 맞는 걸 고르는 문제라 난이도가 좀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빨갛게 표시한 부분은 다 틀린 문항이에요. 저희가 이제 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 하나로 다 통일되어 있는 문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법 문제가 아니었고 어휘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통일성이 없습니다. 뭐 자타 동사가 잘못 들어간 케이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거 표현에 전치사가 잘못 들어간 케이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는 뭐 어떤 관사의 쓰임이 잘못 들어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품사적으로 잘못 들어간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양성 있게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모든 예문을 다 외우겠다라고 하면 뭐 그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순 암기보다는 그 문장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 어법 포인트가 있다라는 걸 먼저 배우고 이제 그 부분을 뭔가 변형을 해서 어법 오류를 골라나가는 그런 연습이 좀 이루어져야만 현장에 갔을 때 막힘없이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영영풀이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는데 작년에 좀 공통된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오지선다죠. 객관식. 그런데 보기를 보시면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시험에서 1, 2번 쪽에 주로 이 문제가 나오는데 보기를 한 개 더 줍니다. 우리가 영영풀이는 사실 난이도 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걸 암기를 하고 풀어야 하고 뭐 현실에서 바로 해석해서 푸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영영풀이는 최소한 난이도 중부터 시작은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난이도 중이라는 것은 1번에서 5번까지 모두 단어와 영영을 한 번에 주고 뭐 영영풀이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걸 고르시오 정도의 문제가 나올 때 난이도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예 단어와의 매칭도 시켜주지 않고 문제를 출제했죠. 그러면 학생들이 매칭도 직접 시켜야 하고 또 하나는 근데 하나가 더 많으니까 한 개 정도는 여기 보기에 없는 단어도 있다. 그럼 그게 뭔지까지도 생각하면서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금 난이도가 높은 영영풀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이 영영풀이와 그 다음에 어휘 예문의 빈칸을 뚫습니다. 해당하는 영영 단어가 들어있는 자리에 빈칸을 뚫어서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의 영영풀이로 맞지 않은 것 이런 형태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공부하려면 유기적으로 영영풀이와 어휘의 빈칸 학습이 같이 묶여져 있는 형태의 어떤 학습지를 푼다거나 시험을 보는 것이 맞고 저희는 그렇게 시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쓰기인데요. 객관식 100%로 출제하지만 이제 이런 형태 조금 빡빡해서 제가 글씨를 너무 작게 쓰면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쓰다 보니 너무 좀 가독성은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네, 한글이 주어지고 밑에 영어가 주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랬을 때 해당하는 영작이 어법상 잘못된 것 또는 뭐 한글과 맞지 않는 걸 고르는 문제인데 뭐 아이들이 이 경우에는 사실은 직접 써보지 않아도 보면서 그냥 풀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류의 문장들이 결국은 본인이 직접 영작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문항들로서 출제가 되고 있고 또는 이제 간접쓰기라고 해서 단어를 다 제시를 한 후에 영작을 했을 때 몇 번째 칸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은 것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무조건 아이들이 영작을 해봐야 합니다. 객관식이더라도. 그래서 그런 형태의 문제들은 객관식 100%의 시험에서는 마치 서술형 같은 존재감을 뽐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객관식 100%라고 해서 서술형을 전혀 공부하지 않고 내신 대비를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저희가 뭐 1주차, 2주차 정도까지는 꾸준히 아이들이 서술형 연습을 하게끔 객관식 100%가 나와도 서술형 연습을 하게끔 지도를 하고 있고 이제 막바지가 되면 당연히 서술형은 안 나오니까 객관식 위주로 돌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간접쓰기 유형들을 아이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서술형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내신 수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4주로 제가 적었지만 사실은 내신 수업은 이때 종료가 됩니다. 주 2회 기준이에요. 저희가 6번 수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직전 보강 1번을 하게 됩니다.
1번이 상당히 2번처럼 쓰여졌네요. 예, 1입니다. 자, 그리고 주말반은 조금 다릅니다. 주말은 왜냐하면 한 번에 와서 해야 되는 양이 조금 많고 일주일에 한 번 오다 보니까 주말은 4번의 수업을 한 후에 직보를 하게 되는 형태로 평균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첫 주와 둘째 주에는 저희가 한 과씩 문법을 진행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꼼꼼하게 첫 번째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본문 대화문, 문법 수업 들어가고 관련된 암기 테스트 그리고 리뷰 테스트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주차의 좀 특이점은 이제 저희가 한 주에 수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이 모의고사는 언주중 외에 다른 학교의 기출문제와 그 기출문제에서 제가 언주중의 스타일로 변형한, 직접 제작한 문항들로 이루어진 모의고사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의고사는 총 3회 정도 진행하게 되고요. 2차까지는 타학교 기출과 제가 직접 작성한 변형 문제로 이루어지며 3차의 모의고사는 직전 보강해서 보게 되는데 이때는 언주중의 기출을 기반으로 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마지막에 언주중의 스타일로서 정리를 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3차에서 언주중의 기출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주차가 되었을 때에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학기 중간고사가 없기 때문에 추가 범위가 존재할 수가 있죠. 삼가 문법이라던가 이런 형태가 아마 한 2주차 정도 되면 확정이 될 거예요. 학교에서 발표를 하게 되니까 저희가 3주차에는 이제 그 수업을 더 추가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1, 2과 전체 범위에 대한 복습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져온 학습지에 대한 최종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다만 이제 어머님들께서 학습지를 3주에만 하면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저희의 1주와 2주차 자료에도 학습지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본 학습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고 복습 및 어떤 집중 학습은 3주차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특히 어휘 학습지는 3주차에 좀 집중해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영역풀이와 관련된 테스트도 여기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2번 보지만 능률김 교과서 자체를 워낙 많은 학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학교의 기출 모음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가 제공하는 교재를 다 풀고 나서 더 추가로 풀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타학교 기출까지도 풀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직보, 영어 시험을 보기 전날 한 번 진행하죠. 그때는 3차 모의고사와 전범위에 대한 총정리, 제가 직접 정리한 직전 보강 자료 배부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화면으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내신 자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언주중 학생들을 위해서 내신 자료는 제가 100% 직접 만듭니다. 어디서 긁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100% 만들고요. 문법과 본문도 저는 심지어 다 하나씩 마치 고등학교 내신처럼 구문으로 다 끊어서 제가 설명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능률김 교과서의 본문이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문도 다 끊어서 제가 구문 설명하고 바꿀 수 있는 표현은 다 패러프레이즈까지 학생들 직접 시키는 형태로 설명이 들어가는 자료를 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소지문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소지문을 실어놨어요. 직접 보시라고. 네, 그래서 이 내신 필수 자료라는 것은 제가 아마 일주일에 한 부씩 아이들에게 배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 학생들의 문법 연습, 그 다음에 본문 학습, 소지문 학습, 그리고 대화문 암기 연습, 본문 암기 연습, 그리고 어휘 연습, 그리고 뭐 내용 일치 본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시험 본 곳에 대한 오답 정리하는 칸, 그리고 백지 복습하는 곳, 이렇게 해서 꽤 두껍게 한 주에 한 번씩 배부가 되는 거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한 후에 유형, 출제되는 유형을 제가 2개에서 많게는 한 3개 정도까지 정리해서 아이들이 그리고 직접 필기할 수 있게끔 100% 제가 다 써준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뚫어놔서 아이들이 다 들으면서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적을 수 있게끔 한 자료를 주고요. 측면에는 언주중뿐만이 아니라 사실 언주중이 그동안은 작년 그 이전에는 조금 평이했었기 때문에 이 능률김 선고를 사용하는 저희 이 대치권 강남권의 다른 어려운 학교들의 문법 기출도 같이 실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주중의 난이도도 문법적인 측면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웠던 타 학교의 기출을 직접 유형을 학습한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풀어보게끔 하고 여기서 틀린 문항은 이 자료의 뒤편에 가장 뒤쪽에 나오는 오답 정리하는 곳에 정리하는 숙제까지 제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지문을 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 내신을 준비할 때 혼자 준비한다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은 또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이렇게 100자로 시작하거나, 네, 그런 어떤 문제집을 사서 푸는 친구들도 있고요. 사실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존중하고 또 그 문제집에서는 또 얻어갈 것이 많다고 생각은 합니다. 시간만 된다면 더 추가로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집들은 아무래도 다른 학교들 중에 소지문을 출제하는 학교의 빈도가 본문이나 문법이나 어휘에 비해서는 조금 적다 보니까 이 소지문의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는 그런 자료라는 것은 시중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희 학원에서 배부하는 그 문제집 아이들이 숙제로 푸는 문법이 많이 들어있는 문제집에도 소지문을 푸는 칸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기출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소지문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본문만큼 기출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건 무조건 강사가 본인의 책임감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언주중처럼 소지문의 출제가 높아지는 학교들은 다 제작 자료로 아이들에게 배부를 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2개 중에서 하나씩 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어휘 표현 중에도 하나 고르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문장들은 제가 빈칸으로 뚫어 놓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써보게도 하고, 네, 그런 형태로 모든 소지문과 대화문, 물론 이것만 주는 게 아니고 설명하는 자료가 사이에 껴있고 이제 이것을 다시 하게끔 만드는, 네, 그런 자료들을 제가 제공하고, 또 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각종 테스트, 리뷰나 그리고 모의고사에 제가 출제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학생 관리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어휘를 3주차에 특히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전에 단수 남기는 1, 2주차에 제가 내신 필수 자료 안에 넣어서 학생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수 남기는 1, 2주차에 다 끝내면 되겠고요. 이제 영영풀이, 그 다음에 어휘 예문에 대한 학습은 3주차에 이루어지게 되고, 영영풀이는 2가지 정도를 만들게 되는데, 하나는 그냥 영영 설명을 다 주고 학생들이 직접 쓰게 하는 것, 그 다음 또 하나는 영영을 주고 혹시 이제 아이들이 헷갈려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 영영풀이 설명에서 제가 뭐 2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한다거나, 네, 그런 형태로도 좀 출제하는 형태로 제가 2가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알쏭달쏭하지만 얻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시험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험지는 이제 저희가 2회차부터 한 4회차까지, 그러니까 1주, 2주에 걸쳐서 보게 되는 리뷰 테스트인데 진도와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배운 내용, 본문과 문법에 대한 것들 위주로 시험을 보게 되고요. 본문 같은 경우는 개방형으로 봅니다. 절대 밑줄을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고 뭐 위에서 어법상 틀린 거 4개 찾아서 고치시오. 그리고 이걸 틀렸다? 그럼 이건 역시 저희 자료 뒤에 있는 오답 정리의 근거와 함께 정리하도록 제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 중에는 이제 그 문법이 본문 안에 들어갔을 때 뭐 대세 쓰임이라던가 뭐 와세 쓰임 이런 문제들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같이 출제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앞면만 실어놓긴 했지만 뒷면에는 문법 어법상 틀린 게 모두 몇 개이며 뭐 고치시오 같은 문제를 보기를 아주 많이 주고 학생들을 풀게 하는 문제를 뒤에는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모의고사 중에 뭐 1개만 제가 가져오기는 했는데요. 여기는 지금 2차 모의고사니까 아마 제가 언주 기출보다는 타학교 기출을 조금 더 많이 넣은 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 2차 모의고사에서는 타학교 기출 기반, 그 다음 3차 모의고사는 언주중 기출 기반으로 한 모의고사를 실제로 보고, 이 모의고사는 결과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점수가 조금 취약한 학생도 있겠죠. 질문해야 될 사항이 10문제가 넘어가면 저희가 짧게 피드백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은 시간을 따로 잡아서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거의 보충처럼. 그리고 뭐 90점대 이상이 나온 친구들 모의고사에서 뭐 또는 뭐 80점대 후반, 그래서 설명해야 할 문항이 뭐 5개 이하로 들어가는 학생들은 모의고사가 끝난 직후 바로 제가 1대1로 피드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평균과 함께, 해당 반의 평균과 함께 어머님들께 문자로 전송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여기까지 진도가 나갔는데 지금 언주중 애들은 이 정도의 완성도가 있으며 우리 아이는 이 정도 완성도로 지금 풀고 있구나, 취약한 유형이 이거였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전송을 드리고 있고, 좀 특이점이 발견된 친구들은 전화로도 모의고사 관련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다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개강 안내 드릴게요.
4월 2일 일요일부터입니다. 토요일은 저희가 언주중 반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언주중인데 토요일에 수강하고 싶으시다면 꼭 학원에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능률긴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서 수강을 할 수는 있으나 다만 또 언주중에 방금 보신 것처럼 출제 유형이라는 게 또 특수화된 부분이 있고 또 3과 같은 경우 들어가게 될 경우 다른 학교 반에서 수강하는 것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담당하는 언주중 반에서 수강하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주 1회 진행하는 일요일 반은 오전 9시에서 1시, 그리고 주 2회 반인 월금반과 화목반은 7시 반에서 10시에 이루어집니다. 조심하셔야 될 점, 저희 정규 클래스, 재원생들 같은 경우 정규반은 5시 반에 아이들이 등원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저희가 5시부터 7시 반까지 제가 진행하는 학교가 또 있기 때문에 7시 반에 등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신 종료되는 시간도 평소와 조금 다름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암기가 좀 부족하다거나 다른 피드백이 더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 제가 이제 예외적으로 개별로 7시 반보다 일찍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때그때 어머님들께 또는 우리 학생들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요. 기본적인 시간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주 2회 기준으로 저희가 7시 반에 먼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학생을 관리하는 숙제 검사하고 질의응답하고 또 암기시험 보는 그 관리 시간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강의를 90분 진행한 후 바로 학생들을 귀가 지도하게 됩니다. 또 알아두셔야 될 점 몇 개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긴 했지만 아직 학교에서 보면 그 확진되는 친구들이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오프 수업을 병행하기는 합니다. 코로나에 확진됐다면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들어야 하겠죠. 그런데 개인적인 저의 의견입니다. 코로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너무 아픈 친구들은 당연히 온라인으로 들어야 하지만 6번의 수업을 다 온라인으로 듣는 것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신이라는 것은 강사와 학생의 저는 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사도 노력하지만 학생도 계속 같이 노력을 해서 좀 잘 맞아야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실전에 가서 실수 없이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근데 온라인으로 듣게 될 경우 저희가 양질의 강의는 제공해 드릴 수 있지만 이 학생이 잘 따라왔는지를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조금 제한적입니다. 작은 화면에서 이 학생이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시험을 본 것을 아이들이 카페에 업로드해서 저와 조교 선생님이 검사를 하지만 이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규화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단순 시험이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통문장처럼 이렇게 문장을 길게 쓰는 그런 형태의 시험도 있고 해서 가능하시면 6번 중에 한두 번은 혹시 아파서 못 오게 되더라도 3분의 2 이상은 반드시 현강 출석해서 저의 관리를 받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결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랬을 때 저희가 수업 영상 녹화해서 보내드리는데 이 내신은 저희가 무조건 촬영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사전에 요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수업이 종료되면 제가 학습 문자 매번 보고 드립니다. 학습 문자 안에는 이번 진도, 다음 진도,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그날 봤던 암기 시험의 결과, 그리고 그 외에 테스트, 리뷰나 모의고사 결과와 평균, 저희 반평균, 그 다음에 학생의 오늘 수업에서 좀 특이점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에 대한 피드백, 또는 학생의 특이점에 대한 상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10시에 가야 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날 할 일을 다 못 끝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길에, 즉 화목반 기준 화요일에 못 끝낸 것은 목요일 수업 전 1시간 일찍 와서 보는 것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주중에 시간이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 저희가 주말 무료 클리닉을 내신 기간에도 진행을 하는데요. 토요일과 일요일 10시에서 5시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이 시간을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가능한 시간 1시간 혹은 2시간 미리 저와 약속을 하여서 그 시간에 준비해와야 할 자료를 지참하여서 등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저희 클리닉만 전담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조교님께서 학생 관리를 해주시고 결과를 저에게 보고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학생이 몇 시에 와서 이건 다 하고 갔고 이건 좀 부족해서 못했고
되겠구나를 파악할 수 있어서 그 다음 주, 익주에 제가 더 다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주중과 주말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많이 학습량이 밀리지 않게끔 지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믿고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제가 언주중에 대한 설명 드려보았고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 사이에 더 많이 들어오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신지 제가 한 2, 3분 정도 기다려보고요. 그리고 설명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에 좀 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 재원생들 같은 경우는 2학년 때도 아주 꼼꼼하게 선생님의 지도를 잘 따라온 친구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 3학년에 와서도 좀 그런 어떤 학습의 열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외부생에서 들어오는 우리 처음 KNS로 오게 되는 외부 학생들이 있다면 역시 또 잘 적응해서 언주중의 난이도는 어쨌든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어렵게 공부한 친구들이 고등 가서 더 잘하거든요. 중학교 때 쉽게 공부해서 쉽게 100점 맞는 친구들은 뭐 당장은 너무 기분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높아지는 언주중의 난이도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좀 좋은 선택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당장의 시험에서의 100점 맞던 친구가 97점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은 있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높아지는 난이도에 걸맞는 그런 어떤 수업 자료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제 제 정규반의 언주중 학생들이 또 몇 명이 있는데 벌써 선생님 저 학습지 가져올게요. 막 의지를 불태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너무 수업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의지를 불태운 그 처음의 마음을 마지막 저희 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잘 이끌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학습지는 그래서 아이들이 잘 챙겨서 오면 제가 또 재가공하여 여러 테스트 자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신 첫 시간에 저희 1과 본문 암기 시험을 보니까요. 주말반이든 주중반이든 개강일에는 1과 본문을 각자 교과서를 참고하여서 암기해 오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일요일 밤부터 먼저 만나게 되니까 저는 4월 2일, 뭐가 떠있네요. 4월 2일 오전 9시부터 우리 언주중 친구들과 함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